자, 그럼 이제 1인 방송 및 뉴미디어 활용한 홍보에 대한 교육이 있을 텐데요. BCPF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콘텐츠 학교의 어윤수 교육팀장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 너무 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콘텐츠 진흥대단에서 설립 운영하는 콘텐츠 학교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어윤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간에 또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좀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30분 동안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컨텐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조금 좀 자리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까 사회자님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서로. 네네. 네, 서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끼리 강연을 들으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니까요. 네네. 예, 제가 인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주변 분들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왜 왔을까요? 네, 옆에 분 왜 오셨을까요? 네. 예, 강의의 주제는 지자체 특산물의 홍보 방법과 활용 방안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산물 홍보 방안이라기보다는 왜 콘텐츠 학교가 특산물을 지역 주민과 함께 홍보했는지, 또 저희가 콘텐츠 학교를 왜 설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드리고 사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상을 이야기하고 꿈을 기록하는 콘텐츠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2005년에 폐교된 학교를 2011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매년 한 2,000명 정도의 학생과 주민들과 다양한 분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고요. 설립 이후에 한 10,000명 이상의 교육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희가 캠프를 하기 때문에 한 3배 이상의 교육생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콘텐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팀장과 동시에 소통과 나눔의 기록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학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와 방송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5년에 폐교가 됐고요. 구 하천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2011년에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천 분교는 거의 대부분의 폐교가 그렇듯이 시골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기부해가지고 만든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운영됐는데요. 농촌이 쇠퇴되고 도시로 다 옮겨가면서 2005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동네 분들 가끔 저희 학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건물도 직접 주민들이 지으시고 또 바닥도 흙바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먼지가 펄펄 흘리니까 동네 청년들이 와서 진흙으로 발라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 학교를 설립하고 벌써 9년째, 8년째 이렇게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콘텐츠가 뭐요? 콘텐츠 학교라고 이름을 줬는데 콘텐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콘텐츠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학교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콘텐츠 학교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학교는 아산 도고에 위치해 있고요.
신창역과 도구 온천 관광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항공 사진인데요. 이렇게 그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육장부터 편집실 또 숙소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 교육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교육장도 있고요, 스튜디오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도 있고요. 여기서 1인 방송과 온라인 스튜디오 교육이 가능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0,000명의 교육생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좀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의 방향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외계층한테 조금 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찾아가는 교육. 학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는 교육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학교가 농촌에 있고 그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교육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도농교육 사업입니다. 도고 지역에 주로 생산하는 그 생산물이 쪽파인데요. 쪽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왜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은요. 영상 콘텐츠를 지역 주민들이 배우시고 또 아동들이 배우고 소외계층이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관련된 이야기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들을 콘텐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창작자들이 이곳에서 청년 농부의 형태든 청년 크리에이터의 형태든 직업을 찾고 여러 가지 콘텐츠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업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콘텐츠 캠프는 영상 관련된 교육으로 1박 2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꿈 이음 캠프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부산, 동해, 다양한 지역들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크리에이터 캠프는 인터넷 방송을 테마로 해서 진행되는 교육이고요. VR은 아까 보신 것처럼 VR 콘텐츠로 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유관순 콘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버스에 탑재를 해서 아이들한테 그 콘텐츠를 경험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방금 제가 강연에 들어오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안중근 그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로 이번에 제작 지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VR 콘텐츠도 곧 제작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미디어 클래스는 도시민들이 시골로 찾아오셔가지고요. 다양한 농촌의 테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계획들로 진행하고 있고요. 미디어 놀이터 도고팡은 도고의 지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사업들을 테마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다문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 사회 문제로 되게 많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동화를 테마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흥부와 놀부와 베트남의 별나무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스토리더라고요. 이거를 좀 제작을 해서 베트남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한국의 이야기를 베트남어로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해서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업의 새로운 형태, 미디어와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로 사업을 제시하는 모델을 받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셔서 2012년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들의 콘텐츠를 접목하는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학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또 여기 다양한 지자체에서 오셨는데요. 다양한 지자체 구성원들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본들의 삶과 가치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여기 동해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동해시에서. 저 뒤에 계시네요. 예,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동해시하고요, 5년째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13개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요. 대략 14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저희가 13명, 15명의 강사를 다 모시고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교육을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만들어서 동해시에 롯데시네마 있죠. 네, 거기서 아이들이 상영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잊지 못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요. 올해도 역시 여름방학에 좀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 사회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옴에 있어서 누구나 차별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의 과정과 방향이고요. 혹시 이런 찾아가는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 올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연초에 부산을 갔다 왔고요. 이제 올해 동해를 갈 거고요. 앞으로 한 번 더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기획해서 만드는 과정들로 진행하고, 올해는 특별히 1인 방송을 아이들한테도 교육시키는 과정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농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데는 마을 주민들이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이 오고, 아이들이 방문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산의 송악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MBC에 소개됐던 이야기인데, 30명, 전교생 30명밖에 안 됐던 학교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300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그 모든 데의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한 4년 정도 영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학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의 영화를 같이 보고, 아이들이 격려하고, 아이들이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이유는 마을의 소멸의 문제와 농촌의 어쨌든 다양한 그 농촌 문제를 해소하고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게 오늘 좀 깊이 있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저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아산 도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양 3대 온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 개인 욕실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쇠퇴되고, 또 도고 온천역이 또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많이 쇠락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저희가 컨텐츠 학교로 세웠고요.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 주민들과 교류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지역 주민들과 그분들한테 그냥 콘텐츠라고 하는 걸 교육할까?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는 그 생각을 좀 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제 바로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미디어와 접목해서, 콘텐츠와 접목해서 그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도고 쪽파축제입니다. 아산 도고는요, 예약 한 30년 전부터 쪽파 생산을 좀 했는데요. 현재 그 전국에서 20% 정도 쪽파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와서 보니까 사모작을 하는데 경쟁도 치열하고, 또 흔히 말하는 밭대기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원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하고 접목을 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하실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이분들과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기획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파밍 테이너라고요, 농부의 팜과 엔터테이너의 테이너를 결합시켜서 파밍 테이너라고 하는 용어를 좀 만들어보고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콘텐츠와 결합시키고 그것들을 소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도고팜 스토리입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2014년에 했을 때 애니팡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애니팡과 도고를 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도고가 이렇게 빵 터지자 이런 개념을 해서 도고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농림부에서 도농교류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이 사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 그것이 이야기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런 식의 사업과 내용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서포터즈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만들었습니다. 청년들과 지역 주부들을 조직을 하고요. 그분들이 농촌의 농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내용으로 조직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약 6, 7개월에 거쳐서 1차, 2차, 3차의 교육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하다가 축제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4년에 1회 쪽파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례이고 작은 내용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축제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컨텐츠 학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면서 조금은 의미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다른 차별화된 그런 내용으로 축제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4년에 굉장히 지역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와 저런 것도 해? 저게 가능해? 뭐 이런 그 가능성과 신뢰를 줬다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지자체에 가서 이거 할게요라고 이렇게 저희가 뭐 조르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관련 행사를 같이 기획해서 그때 이장님이 저하고 PT를 같이 가셨거든요. 농림부에 가셔가지고 쪽파김치를 같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심사위원들 맛보게 해드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자부심을 이뤘다는 게 첫 해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쉬었습니다.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쉬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시에서 제안도 들어오고 이것들을 좀 크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농민분들의 동력이라든지 좀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확산되고 성장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지자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서 이 축제를 한 번 더 지역 주민이 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 우리 새로 오신 그 아까 소개하신 이사님 계시지만 이사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작년 2018년에 축제를 2회차 축제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열면서 지역 주민들이 조직해내고 함께 만들어내는 작업들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산시가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노력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작년 2018년에 2회 도고 쪽파 축제를 진행을 했고요. 드디어 3회차 아산 맑은 도고 쪽파 축제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산시에서 후원하는 공식 행사로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1회부터 함께 하신 그 동네 이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인사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울먹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사실 그분한테는 감동이죠. 감동이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무언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또 이장장 협의회 회장님, 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뭐 이런 그 도고의 다양한 주민자치 주체들이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도고 쪽파 축제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 축제를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축제로 좀 진행을 좀 했고요. 세부 프로그램으로 단순하게 쪽파를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쪽파 관련된 먹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 먹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오셨을 때 표준화된 맛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그 먹거리를 한번 제공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교육을 좀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교육을. 그래가지고 5개 정도의 먹거리를 개발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쪽파 파전, 그 다음에 쪽파 라면, 또 그리고 쪽파 수육, 그 다음에 쪽파 그 갈비, 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시기에는 조금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내용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같은 맛에 같은 형태로 2, 3천 명의 관광객들한테 제공했다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과정을 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2019 봄 쪽파를 만나다라고 하는 축제 내용으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요. 저희 재단과 위원회가 공동 주최를 좀 하고 미디어마다 VR도 체험하시고 방송도 체험하시고 드론도 날려보고 뭐 이런 색다른 미디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이고요. 먹거리마다 5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족박 까기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직거래, 장터 뭐 이런 것들이 구성해가지고요. 한 2,0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은 정식적으로 올해 아산시가 후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게 지금 TVN의 그 쇼 오디오 자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아산시 홍보 담당관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쪽파 스토리를 이 예능 프로그램에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 울모이셨다는 그 이장님이신데요. 동네 현재는 이장님이 아니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 TVN에 출연을 하시게 됐습니다. 하셔가지고 저 옆에 보시면 이제 진행자가 이제 그 쇼 오디오 자키는 3개의 국지로 진행된 프로그램인데요. 소유진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쪽파, 김치와 수육을 담그는 그런 내용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입담도 되게 좋으시고요. 관련된 내용도 되게 설명도 잘 하시는 그런 내용이어서 TVN에 아주 재밌게 소개가 됐고요. 이 내용이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야기는요. 저희가 이런 축제를 조금 더 가시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농촌을 살려보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는 사업에 올해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요. 농촌 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요. 선정이 됐습니다. 동촌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요. 지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하고요. 특히 농촌과 콘텐츠와 메이커를 융합한 모델로 폐교를 활용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담은 내용은 메이크업 문화 확산을 가지고 메이크업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직접 자기가 만든 제품을 콘텐츠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폐교를 활용한 모델로서 가능성 있는 제시를 저희가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통해서 칸에서 그 황금종려상을 받았어요. 2016년에 칸 영화제에 소개됐던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도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이 두 가지 영화의 공통점은 정보 격차와 빈부 격차, 세계가 인정하는 스토리와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또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또 저희처럼 민간의 영역이지만 이런 다양한 그 공익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할 주제이고 이거는 세계가 관심 갖는 세계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컨텐츠 학교는 디지털 정보 격차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주목을 좀 해가지고 미디어가 컨텐츠가 농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5년에 2015년 설립을 해가지고 2019년 현재까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검증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우리가 왜 1인 방송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콘텐츠를 가지고 왜 농촌을 홍보해야 하는지, 또 콘텐츠 학교가 쪽파를 왜 홍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과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시도 전 세계가 사실은
이런 영화를 통해서 다시 검증된 스토리와 이야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부터 장애인, 노숙자, 또 청년들, 다문화, 노인들,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컨텐츠 학교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4차 사회혁명 시대는 프로슈머라고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자체 또 공공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런 시대에 디지털과 정보의 격차가 줄일 수 있도록, 줄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재단에서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1인 방송 사업도 시니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데 주목하고 있고요. 콘텐츠 학교도 역시 그런 데 주목을 해서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이야기하고 꿈을 기록하는 배움터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 더 소외된 분들, 조금 더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어려운 분들, 조금 더 자신의 아주 자랑할 만한 농산물이 있지만 그런 농산물들을 소개할 수 없는 농부나 농민들을 위한 고민과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컨텐츠 학교는 다양한 실험과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저희 사업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런 가능성과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용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함께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가 3,70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2,800개는 매각됐고요. 활용하고 있는 컨텐츠 폐교는 3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폐교는 농촌 지역의 아주 좋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또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특히 미디어와 콘텐츠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오늘과 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제가 관련된 이야기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BCP 콘텐츠 학교 교육팀장 오윤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